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시장 세분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소비자의 니즈가 다르다는 것을 기반으로 니즈가 비슷한 소비자들, 즉 유사한 소비자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각각의 그룹을 구별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국제 마케팅에서의 시장 세분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저희가 소개를 했었어요. 하나는 국제시장 세분화 전략으로 개별 국가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즉 국가 간의 니즈가 차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A와 국가 B가 니즈라는 차원에서 각각의 국가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다르다는 차원에서 시장 세분화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을 국제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 개념을 확대한다면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국가 간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 여러 개의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저희가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시장 간 세분화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 A와 국가 B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양상이 아니고 국가 A, 국가 B 모두에 아주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가 섞여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국가를 기반으로 시장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세분화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접근을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 시장 간 세분화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그 시장 안에서 어떤 니즈가 존재하는가라는 걸 살펴본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보고 있는 시장 세분화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있을까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인 지표, 즉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장은 매우 유사한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이제 지리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요. 경제 발전 지표는 저희가 초반에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경제 발전의 정도가 시장을 구별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지표, 동일한 문화권이라면 사실 지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문화권이 유사하다면 그것 또한 시장을 유사하게 구별할 수 있는, 유사한 니즈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다. 또 정치적인 그리고 국제 제품 수명 주기까지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기준이 있는가라는 것을 언급할 그런 필요성은 좀 적은 게, 저희가 시장 세분화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시장 세분화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기준 외에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도 우리가 시장 간의 니즈를 구별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다, 의미 있는 시장 세분화의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두 개의 시장의 니즈가 구별이 되는가, 즉 이 기준을 적용하면 A라는 시장은 이런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B라는 시장은 또 다른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다라고 구별이 명확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세분화를 해주길 바랍니다. 과제를 하기 위해서 시장 세분화를 한 여러 가지 예제들을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장 세분화의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을 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는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시장 세분화의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나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서 하나의 두 개의 기준이 시장의 니즈를 극명하게 구별만 해준다면 사실은 가장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시장 세분화의 방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시장 세분화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 안에, 그 각각의 세분 시장 안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리적 지표로 저희가 시장 세분화를 했다. 그러면 두 개의 국가가 구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두 개의 국가에서 각각의 시장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 어떤 유형의 니즈, 또 어떤
뭐 연령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중요한지는 저희가 예제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보시면서 이 예제가 국제시장 세분화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 간 세분화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절대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투톤 루프와 체인저블 컬러웨이. 당신을 닮아가는 프로젝트 All New Soul. 당신을 닮아가는 프로젝트 All New Soul. 우리나라에서 그 런칭이 됐을 때, 소울이 런칭이 됐을 때 보여졌던 그런 광고이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그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주제들은 어떤 니즈를 기반으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개성과 스타일인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차를 구매할 때 개성과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 이 광고가 런칭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좀 젊은 사람들 또 여성 인구들이 차량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광고, 그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타일과 그런 그 개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소비자가 누구인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서도 여성 소비자들 그리고 좀 젊은 소비자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과 같은 광고가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도 하나 보도록 하죠. 이 광고는 미국에서 상영이 됐던 기아 소울의 광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봤던 그런 광고와는 조금 다른 주제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했던 것처럼 안에 그 광고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햄스터라는 면에서 쳇바퀴를 굴리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아주 루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일탈을 꿈꿀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차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의 기아 소울의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주제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자동차를 가지고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두 개의 시장에서 기아 자동차 소울을 사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다르구나.
다르다는 면에서 두 시장은 두 개의 나라는 굉장히 다른 시장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세분화 기준 중에는 지리적 지표라는 것이 활용이 됐다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리적 지표가 적용이 된 만큼 국가 간의 차이가 있어 라는 관점이 아주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배운 두 가지 시장 세분화의 관점, 국제시장 세분화와 시장 간 세분화 중에서는 국제시장 세분화 관점을 잘 반영한 그런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볼 텐데요. 이것 또한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 세분화를 했는지,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어떤 소비자,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주려고 이 광고를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Maybe the problem isn't you. It's your workout. At Curves, our workout works because it was designed for you. Your body, your schedule, your style. When you're ready, call Curves and find out why our simple 30-minute circuit will work when nothing else has. Give yourself just 30 minutes 3 times a week at Curves and discover the Give yourself just 30 minutes 3 times a week at Curves and discover the 여러분 보신 이 광고 어떤 광고인지 우선 생각을 해볼까요? 그쵸? 커브스라는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의 광고이고요. 이 커브스라는 광고, 우리가 이 광고 아니어도 사실, 지나가다가 이 지점을 우리나라에서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서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 그 지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광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여성들이고,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도 모두 여성으로 구성이 된 그런 피트니스 센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성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을 위한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주장을 하는 데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니즈, 특히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의 특별한 니즈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런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니즈가 나라마다 상이하지 않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형태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도입이 되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피트니스 센터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 세분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이미 제가 답을 말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성을 위한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여성은 이제 선택된 시장인 것이고 여성과 남성 시장을 구별하고 여성 시장을 선택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이런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제공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러면 여성 소비자들은 어떤 특별한 니즈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광고가 만들어졌는가 들여다보면 나라에 상관없이 여성 소비자들이, 여성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니즈라는 것이 운동을 하면서 망가진 모습을 특히 다른 사람들, 여러 다른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유형이 존재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이 나의 운동을 하면서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시장 세분화의 관점 크게 두 가지, 국제시장 세분화, 시장 간 세분화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국가 간의 차이는 없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그런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시장 간 세분화 전략이 적용이 된 그런 사례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종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이런 시장 간 세분화 전략의 변수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시장 세분화를 하던 간에 국제시장 세분화가 됐던 시장 간 세분화가 됐던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자들을 비슷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의 그룹은 굉장히 동질한 니즈를 가지게, 각각의 그룹 간에는, 내가 구별을 한 그룹 간에는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지게 구별을 하는 과정이 시장 세분화이고요. 그렇게 그룹을 나누고 나면 그 그룹 안에 어떤 니즈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그러면 이 시장을 내가 선택했을 때 이러이러한 가치를 이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시장 세분화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시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러한 국제시장 세분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텐데요. 국제시장 세분화는 워낙 시장이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 번의 시장 세분화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시장 세분화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면에서 단계적 시장 세분화라는 컨셉을 저희가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계적 시장 세분화는 저희가 말하는 시장 세분화보다 조금 더 단계를 구별을 해서 각각의 단계마다 약간은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종합해서 시장 세분화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단계적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목표 집단 중에서 표준화된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는 시장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주 쉽게 전 세계의 국가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전 세계의 국가들을 유사한 특성이 있는 국가들끼리 묶는 거예요. 국가를 단위로 유사한 그 특성이 있는 국가들끼리 묶어요. 그러면 몇 개의 그룹으로 여러분들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개의 국가가 속해 있는 하나의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국가들에는 아주 동질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그룹 중에 하나의 그룹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 그룹 안에 우리는 이제 국가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니까 국가를 단위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국가가 속해 있고, 여러 개의 국가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그룹만 선택을 해도 그 전체 국가에는 동질적인 표준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1단계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도식으로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 세분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체 시장이 전 세계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1단계, 즉 목표 시장 세분화, 저희가 앞서 봤던 세분화 전략을 한번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변수가 됐던 간에 그 전 세계의 대상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니즈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적용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고요.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1차 목표 시장 A, B, C라는 식으로 일종의 세분 시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몇 개의 그룹이 산출이 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시장 A, 목표 시장 B, 목표 시장 C 각각의 시장 내에 있는 여러 국가 내지는 시장, 세분 시장들이 매우 동질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질적인 세분 시장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저희는 2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는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판매 잠재력,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판매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런 요소들이 강한, 즉 성장 가능성이 강한 그런 국가를 찾아내고요. 그 안에서의 핵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또 참조국가와 비교해서 그 비교를 기반으로 특정 목표 시장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2단계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아까 봤던 도식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차 목표 시장 세분화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여러 개의 세분 시장을 이미 나눠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한번 세분 시장을 세분화를 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앞에서 여러 개 나눠놨던 그룹 중에서 하나의 그룹을 선택해서
다시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세분화를 하는데 이때는 이 기준이 그 안에 있는 니즈는 매우 동질하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큰 성공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큰 성과를 얻으려면 그 안에서 많은 판매, 즉 기업의 그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판매 잠재력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업의 판매 잠재력이 높은 그런 국가에 한해서 그 국가 안에서 어떤 요인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준으로서 저희가 참조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참조국가라는 것은 옆에 있는 설명처럼 기업이 이미 아주 높은 판매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 제품을 판매해서 기업이 이미 이제 그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판매 잠재력이 높은 그 제품을 이미 아주 잘 마케팅하고 있는 기존에 이미 진출해서 성과를 아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존 해외 시장을 저희가 참조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앞에서 분석한 높은 잠재력을 기반으로, 판매 잠재력을 기반으로 또 마케팅 성공 요인을 분석한 그 시장과 이미 진출해서 성공한 참조국가를 비교해서 사실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참조국가와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업의 판매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때 또 마케팅의 성공 가능성, 즉 핵심 성공 요인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또 참조국가와 매우 유사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 시장으로 선정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3단계는 앞서 우리가 했던 그 단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제 3단계로서 단계적 시장 세분화라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시장을 선택하게 되면 시장을 선택해서 최종적인 목표 시장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의사결정이 동일화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표준화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차별화된 시장마다 다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전략의 조정과 변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의사결정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여러 단계를 기반으로 시장 세분화하는 단계적 시장 세분화라는 개념을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저희가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도식화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전체 세계 시장을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기준,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세분화의 기준 중에 각각의 시장을, 각각의 국가를 니즈를 기반으로 차이가 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세분화 변수를 도입을 하시고요. 도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각각의 시장은 니즈가 서로 상이하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1단계 목표 시장 세분화라는 과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하나를 선택하면 2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개의 목표 시장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단계에서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즉 하나의 시장에서 동질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시장을 기업의 판매 잠재력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시고요. 또 이 안에서 각각의 마케팅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기존에 진출해서 성공을 했던 참조국가와 1번부터 5번까지가 얼마나 유사한가라는 것을 비교 평가해서 기업의 판매 잠재력이 높거나 판매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또 참조국가와 유사하면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그 목표 시장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선택된 것이 1번 시장, 2, 3, 4, 5번을 우선 제외를 시키고 1번 시장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3단계부터는 이제 제외된 국가를 대상으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내가 1번에 먼저 진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진출할 시장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판매 잠재력, 마케팅 성공 요인, 참조국가의 비교를 기반으로 요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장을 선택을 해서 2차 목표 시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단계적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2차 목표 시장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전에 우리가 수행했던 마케팅 전략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지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것이 그 다음 의사결정의 과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시장을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이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없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목표 시장을 선택한다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조금씩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선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어떤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즉 어떤 시장과 교류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시장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국제시장 세분화에서의 시장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장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곧 판매 시장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의 경우에 시장의 범위가 매우 넓다 보니까 판매 시장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산기지, 즉 생산을 담당할 지역을 선택하는 것과 연계되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시장을 선택하는 것에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다면 생산기지와의 관계, 생산기지와의 거리, 또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판매시장까지의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들을 모두 반영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자와 경쟁 범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진입할 시장을 결정하게 되면 그 시장 내 특정 국가라면 그 국가 내에 시장 잠재력 또 경쟁적 구조가 굉장히 다를 여지가 아주 다분한 것이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경쟁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수가 굉장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 상황 안에서 자사 기업의 제품이 얼마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 개의 시장이 각기 다른 경쟁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쟁 우위를 반영한 경쟁 우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결정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시장의 선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시장 전체, 그 시장이라는 것이 전 세계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시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시장, 내지는 다른 시장에서와의 관계라는 전반적인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면에서 네트워크를 고려한 앞서서 얘기한 생산이나 판매 지역 외에도 경쟁자, 기존 시장 등등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고려한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저희가 시장 선택이라는 것을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시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단계적 시장 세분화에서 이야기했던 시장 잠재력입니다. 이 시장 잠재력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시장의 규모 또는 시장의 성장률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아마 많은 기업들이 국민 소득이나 또 중산층의 규모 등등의 2차 자료를 통해서 이런 시장 잠재력을 산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장 잠재력 다시 다른 말로 정의하게 되면 이 각각의 시장 세분 시장이 회사의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만큼 충분히 큰 시장인가, 앞으로 충분히 커질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시장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 선택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된다,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시장 잠재력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2차 자료 이외에도 그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특성이나 소비자들의 변화 분위기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시장 잠재력을 산출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회용 기저귀, 이것과 환경운동,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안에서 환경운동이 얼마나 아주 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시장의 잠재력을 가늠하는데 아주 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시장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출산율이라는 것도 일회용 기저귀의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모피코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활동으로 이제 현재 기후 또는 동물 보호 운동의 그런 분위기라는 것들이 시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그런 변수로서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특정한 그런 기준들이 존재를 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제품들에 맞추어져서 이 제품들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반으로 이 제품이 그 세분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 충분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시장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업의 용이성과 적합성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용이성은 이제 첫 번째 용이성은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용이성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기업이 여러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해외 자회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를 할 수 있는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또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런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자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 또는 언어가 비슷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아주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운영, 통제성에서의 용이성과 적합성에 아주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판매 용이성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에, 인구가 많은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운영을 하는 데의 용이성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하는 데의 용이성, 접근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면에서 국민소득과 인구라는 것들이 사업의 용이성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의 용이성과 적합성을 이야기할 때 기존에 내가 진출했던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업의 용이성과 적합성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제품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 훨씬 더 용이성과 적합성이 확보된 시장이고요. 또 만약에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어렵지 않게 수정을 해서 그 시장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사업의 용이성과 적합성을 확보한 그런 시장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략시장의 여부라는 것도 시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내가 그 시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매출이 강화되는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여러 개의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데 그 시장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굉장히 일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심볼릭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전략적인 시장으로 활용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또 글로벌 시장들, 특히 경쟁 기업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 시장으로도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 기업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들의 전략을 예측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기업의 목적으로서 기업의 이미지 또는 비용 절감이라는 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얼마나 그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는 것이 시장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기지를 선정할 때 미국을 생산기지로 선정하는 것은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법이고
멕시코를 선정하는 것은 비용을 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시장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을 선택할 때 당연히 비용은 원가를 최소화하는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험과 불확실성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업에게 있어서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작은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경쟁 환경 또한 자사에 얼마나 유리한 산업 구조와 경쟁자의 수, 경쟁자의 경쟁 우위라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어디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시장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시장의 특성, 기업의 전략적인 태도 또는 경쟁 환경이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준들을 반영해서 시장을 선택했던 결과물들이 국가 1, 2, 3, 4, 5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1, 2, 3, 4, 5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단계적 시장 세분화부터 그 단계적 시장 세분화 사이사이에서 시장의 특성, 기업의 전략적 태도, 경쟁 환경이라는 기준을 기반으로 선택을 해보았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목표 시장들이 선정이 되더라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얘기한 단계적 시장 세분화가 세분화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표적 시장을 선택하는 그 해외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서 설명이 된 개념이구나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들이 주어졌을 때 이 기준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가? 이 기준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여러 개의 세분 시장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시장들 중에서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몇 가지 평가 방법, 선택 방법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평가하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드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리드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진 이런 절차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그리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앞서 저희는 시장을 선택하는, 시장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시장의 특성, 기업의 전략적 태도, 경쟁 환경이라는 것이 해외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준들을 모두 다 적용하면 이제 너무 복잡한 의사결정이 될 테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시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앞서 우리가 공유했던 여러 개의 기준 중에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활용할 필요한 그런 기준이 무엇인지 선정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이런 기준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각각의 기준들이 내가 시장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가라는 게 존재를 하죠. 모든 기준이 동일한 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정한 기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장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라는 것을 기반으로 각각의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중치가 정해지고 나면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여러 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개의 시장들에 대해서 앞서 선정한 기준 대비 이 각각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은 각각의 국가 시장이 몇 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냥 가중치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제시하고 있는, 내가 기준을 삼고 있는 각각의 기준을 기반으로 각 국가 시장에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평가 점수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기준들을 동일한 강도로 반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가중치를 반영한다는 거, 가중치와 평가 점수를 곱해서 곱하면 이제 가중치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시장 간의 각각의 시장들의 평가 점수를 산출을 해본다면 가중치와 평가 점수를 곱한 것을 모두 다 더한 가중총합을 계산하면 각 시장에 대한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제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요소들이 저희가 시장 선택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요소들이고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언급했던 그런 기준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시장을 선택할 때, 시장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기준들이 빠져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해외 시장의 각각의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가중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가 사실 가중치를 절대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보시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필요한 투자 규모는 0점부터 5점, 직접 비용은 0점부터 3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3점, 최고점이 3점인 거고요. 5점은 최고점이 5점이란 소리예요. 최고점이 크면 클수록 가중치가 크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는 가중총합을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수식에선, 이 예제에서는 가중총합은 이제 미리 가중치를 반영해 놓으면서 각각의 점수를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기입을 하게 되면 가중치 곱하기 성과점수 할 필요 없이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이것이 가중총합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버전으로 이 표를 바꿔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중치가 반영이 되어서 만점 몇 점부터 몇 점까지의 평가 점수를 줄 것인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곱해서 가중총합을 구할 필요 없이 이 점수들을 그냥 더하는 것만으로 가중총합의 역할을, 가중총합을 구한 것으로 저희가 간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가중치를 주고요.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이게 그냥 절대적인 가중치였다면 가중치 곱하기 평가 점수, 가중치 곱하기 평가 점수 이것을 다 더해서 가중총합을 내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에 이미 만점을 몇 점 만점이냐, 몇 점 만점을 부여할 것이냐라는 과정에 가중치가 이미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여된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평가 점수를 설정을 하였다면 이것은 가중총합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더하는 것만으로 가중총합을 구한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진입국가 2번, 4번이 아주 높은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그쵸? 저희가 첫 번째 칸이 비어있죠. 이거 왜 비어있는 거지? 왜 평가 안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위에 칸 먼저 보시죠. 저희가 어떤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요. 지금 보시면 이 평가 과정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까지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다라는 면에서 내가 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가 아니면 진입이 불가능한가라는 걸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진입이 불가능하면 어떤 기준에서든지 간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불가능한 국가는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만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걸러진, 제외된 국가를 평가하지 않고 남은 국가들, 제외되지 않은 국가들만 저희가 분석을 한 그런 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수익성에 대해서는 2번, 4번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을 평가가 된 거고요. 위험 요소도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4번, 5번이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미안해요. 숫자가 낮을수록 선호되고 있으니까 2번, 3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볼 때는 2번, 4번이 아주 수익성에서는 바람직했었는데 위험 요소에서는 2번, 3번이 훨씬 더 바람직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2번 국가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해외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리드 방법을 소개를 한 건데요. 이 방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평가의 기준을 선정하고 각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또 이 기준에 대해서 각 국가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가중치와 평가 점수를 곱한 가중 총합을 기반으로 각각의 시장의 매력도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매력적인 시장, 즉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낮은 그런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방식을 쓴 거다. 그런데 이런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최대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진입할 가능성이 없는 어떤 기준에서든 간에 뭐 법적인 기준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진입 방법을 이미 설정을 해놨는데 그 진입 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 시장이다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예 진입의 가능성이 없는 국가들은 제외를 하고, 제외한 국가들을 빼고 남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점은 평가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가가 매우 복잡해질 거다. 당연히 그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질 거다라는 것이 단점이지만, 장점은 동일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마다 또 기업의 목적마다 조금 더 그 목적을 잘 반영한, 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한 변수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유연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드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 방법 외에도 저희가 소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회 위험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 위험 매트릭스는요,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그리드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기회를 평가하는데, 즉 긍정적인 요소를 평가하는데 반영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가중총합, 기회와 관련된 가중총합을 구하는 거고요. 위험은 마찬가지로 위험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위험과 관련된 가중총합을 구하게 돼서 기회와 위험의 두 개 축을 가지고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서 이제 가장 크게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 그 그리드 방법이랑 유사하게 그런 장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 기회 위험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치까지 같이 표현을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즉 지금은 매력적이지만 매력적이지 않게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매력적이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미래의 위치까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으로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리드 방법에서 언급했던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위험 요소에 대한 가중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위험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요. 그죠? 기준을 정하고 나면 각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는가라는 면에서 이제 가중총합을 여러분들이 부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특정 나라에 대한 위험 요소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나라를 각각의 위험 요소를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위험 요소를 계산한다는 면에서 그 진입 예상 국가, 그 국가에 대해서 그 현지국의 몰수 위험 가능성은 몇 점인가? 외환 통제 가능성은 몇 점인가? 시민 폭동 및 반란 가능성이 몇 점인가? 이 기준에 대한 평가 점수를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가중총합이라는 거, 가중치를 이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중치와 평가치를 곱하는 값을 가중총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고요. 이 계산값을 다 더하면 그것이 그 기회 위험 매트릭스를 위한 위험 요소를 계산한 위험 요소의 가중총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가중총합은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아마 계산을 하면 위험 점수가 0점부터 10점까지, 또 기회 점수도 0점부터 10점까지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각각 계산된 점수를 기반으로 지금 이 사분면에, 일종의 사분면에 여러분들 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긍정적인 것, 위험은 커지면 커질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분면을 기반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리는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위험은 낮고 기회는 높은 이런 자리들이 가장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출발하는 A, B, C, D, E, F, A 이런 여러 개의 시장들이 출발점의 모양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모 모양은 지금은 운영 중이지 않은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시장 자체를 그냥 평가는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시장의 위험과 기회 점수는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른 모는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시장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의 위험과 기회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그려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모든 마른 모든 크기는 시장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로 여러분 동그라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는 이 시장의 미래의 위험 점수와 기회 점수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점수는 낮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회 점수는 오른쪽으로 옮겨갈수록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F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할 그런 시장은 어디예요? 그쵸? B죠. B는 위험도 낮아지고 기회도 높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저희가 기회 위험 매트릭스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렇게 실선과 점선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실선은 전체 모든 시장의 평균 위험 수준과 평균 기회 수준이에요. 점선은 미래의 모든 시장의 평균 위험 수준과 평균 기회 수준.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회는 줄어들고 위험은 높아지는 시장으로 변화해 가요. 변화해 가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변화의 가늠을 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체감으로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크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구나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기회 위험 매트릭스 이 안에서 미래적 동태를 읽을 수 있다는 것, 동태는 어떤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 고민을 해보시고 매력적으로 변한 시장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도 이 기회 위험 매트릭스를 잘 활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